교생 실습 잘 돼가? 너무 재밌어. 애들이 말도 잘 듣고. 잘 지냈어? 야, 내가 아침에 학교로 오는데 버스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30분이 넘을 버스가 오더라? 그랬더니 같이 딱 탔는데 그 같이 기다리던 아저씨 중에 한 명이 운전기사 아저씨랑 막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결국 내리실 때 그 불편 신고 엽서인가? 그걸 적어가지고 내리시더라. 근데 그 아저씨 한 명이 그런다고 막히던 길이 뚫리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려서 지하철 탔는데 왜 그거 있잖아, 노약자 장애인석, 거기에 웬 아저씨가 자기가 무슨 의인이라도 됐냐 가운데 우두커니 서가지고 있는 거야. 거기에 젊은 애들이 앉을 때마다 일어나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냐? 다리 아프면 앉을 수도 있지.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서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는데 아저씨가 그렇게 하면은 못 앉잖아. 자기가 무슨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난 너무 웃긴 것 같아. 얼마 전에 신문에서 그 을미애란 평정창의 창의 통문을 봤거든? 근데 난 그것도 그래. 그때 했던 사람들이 물론 실패했잖아. 그 당시에는 의로운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성공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의로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 그리고 너 저기 보이냐 애들? 애들 내가 학교를 4년 동안 다니면서 조용한 해를 못 봤어요. 되게 가슴이 아파 애들 보고 있으면. 많이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무슨 100만 학우를 대표해서 우리들이 희생하는 거다. 그런데 저런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냥 되게 안타까워 애들 보면은. 그걸 많이 도와주려고는 해. 넌 뭐 또 오늘도 학교 가는 거야? 오늘은 야외 수업 할 거야. 춘대야. 고생하겠다. 그래 또 연락하고. 다음에 또 연락할게. 그래 조심해서 가. 네, 오늘은 선생님이 역사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들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어요? 예, 아세요? 뭐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을미년이죠. 1895년에 우리 고조황제의 비인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대궐 안에서 살해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을미외란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10월 8일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 후 40일 후인 11월 28일 날 춘생문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을미애란 평정창이란 사건이 있었어요. 이 평정창이란 황후의 시해와 친일 내각 수립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찬탈을 보고 가슴 아파했던 의로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김홍지 친일 내각이 국민들에게 공무의 서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틀 만인 1895년 11월 28일 새벽 고종황제의 시종이었던 임채수를 중심으로 33인의 의인들이 복수가 아닌 평정의 가슴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들은 조선 방방곡곡에 있는 숨은 의인들을 모으는 한편 고종황제에게 자기들의 뜻을 비밀리에 밝히고 황제 조축을 받았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건 조선의 주권을 되찾고 그리고 이 땅의 정도를 확립하는 거였죠. 하지만 그 민족적인 항쟁은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평정창의 중심에 있던 임채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그는 창의를 주도했던 인물이고 창의 통문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의롭게 사는 게 무엇인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시기가 아니라거나 또 황후의 시해를 보고서도 숨어버리고 피하기만 할 때 그는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의연하게 나선 거죠. 그는 실패와 상관없이 유서를 통해서 의로움을 이어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104년 후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그 뜻을 이어받고 있는지 생각하게 돼요. 만약 선생님이라면 그 당시 임채수처럼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진정으로 의롭게 산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는 선인이라는 착한 사람들은 참 많죠. 근데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정한 의란 복수도 아니고 불의를 옳찾는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고 또 평정하려는 노력이죠. 그건 사랑과 용기로만이 가능할 거예요. 선생님이 신문에서 이 평정창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경복궁에 갔었거든요. 그때 되게 바쁠 때 시간을 내가지고 먼 길을 간 거였는데 막상 그날이 정기휴일인 화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한참을 그 문 앞에서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년 전 그날 춘생문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조금은 이해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후 10월 8일 항우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었는데 그때 추모 행사 때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추모실을 입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추모실을 입었었고요. 이거는 이렇게 와서 절하는 사람들. 여기 이런 천막에서 행사를 했었거든요. 천막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104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렇게 잊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와 준다는 온 로비 수사.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었어요. 공무기술자 구속. 치워지고 나서 야구 영웅 선동열. 역할을 받고 나서 조명 부실. 워크아웃. 부실. 부패. 한쪽에서는 추모한 사람인데 이 신랑 신부가 아무것도 은밀한 모른 채 평정참, 너무 웃고 있었어요. 장의 통, 무릇 개활하는 것은 주력에서 말하는 바 사물을 열어 성공케 하고 백성을 교화하여 풍속을 깊게 하는 바인데 어찌 군주를 협박하는 개화이 왕을 죽이는 개화. 그래서 다시 경기에 간다면 지금하고는 다른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걸로 오늘 역사 수업을 마칠게요. 너 왔니? 나 시민특보 연습해. 아니야 나도 지금 막 쓰려고 그랬거든. 잠깐만 휴가고 왔는데 뭘 해줘야 되나? 네가 바꿨거든? 너 다 봤니 근데? 좀 봤어. 어떻대? 글쎄, 좀 봐서 그런가? 잘 모르겠던데. 여기 뭐 많이 미숙한데 절대적인 의란 것을 한번 좀 표현해보고 싶었거든. 횡단보도를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글을 읽는 거 있잖아. 저게 횡단보도야? 그래 맞아. 횡단보도. 저건 어떤 사람들 일상성들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이라는 것은 원래 일반적으로 어떤 순수함들, 절대성들, 온전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 말을 하거든. 그 원을 돈다는 것 어떤 그 절대성에 대한 고민들 좀 그런 걸 한번 좀 말해보고 싶었어. 좀 아직은 많이 미숙한데 근데 저거를 내가 하게 된 게 얼마 전 신문 기사에서 을미회란 평정창이 창의 통문이라는 기사를 봤다. 구한 말에 명성황후가 일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소식을 전해드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돌린 통문이야. 뭐 물론 뭐 그 거사는 물론 실패했지. 근데 글을 보다 보니까 문득 이런 의문이 드는 거야. 과연 그들의 행동이 진정으로 의로운 어떤 일이었을까? 시대 인식을 달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직은 나한테 잘 풀리지가 않는다. 숙제 같아. 그런 생각을 했어,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한 게 얼마나 의로울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좀 다른 생각이 들어. 단지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것만이 의의는 아니잖아? 그 평정창의 창의통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절대 피를 보지 말고 말로써 화해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 근데 거길 보면은 단지 명성황후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직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요즘에 문득 이런 생각은 들어간다. 말로는 설명될 수 없지만은 사람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흘러나오는 믿음이랄까? 비록 그런 것이 어떤 희망적인 단어나 어떤 표현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아마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나 더 해야 되거든 연습을. 너 어떻게 할래? 더해 좀 보다 갈게. 그렇게 할래? 옷 로비 사건. 고문 기술장 구속. 고문부실 구속. 구속. 불미외란 병정 장의 통. 무릇 개원하는 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것. 사물을 열어 성공케 하고 백성을 교화하여 풍속을 깊게 하는 것. 어찌 군주를 협박하는 개화이고 왕을 죽이는 개화이고. 개발할 때 영세민들 그리고 또 농사지은 농민들 좀 생긴 곳인데 철거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곳에 절대 이사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셔. 자신이 들어가 살지 않는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자신이 그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얼마 전에 강누희 시인이 감옥에서 나왔잖아. 준법 서약서란 걸 쓰고. 근데 그때도 준법 서약서만 쓰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도 전향서나 준법 서약서나 다를 게 없다면서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끝내 감옥에 남아 계셨던 강용주님이나 또 다른 몇몇 분들이 계셨었어. 또 며칠 전에는 이근환이 갑자기 자수하면서 나타났잖아. 그래서 고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 고문을 당할 때 고문으로 인해서 말해버린다면 과연 용납될 수 있을까? 고문 당하면서도 끝끝내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의연히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데도 말이야. 의롭게 산다는 것은 바로 100년 전 을미애란 평정창이 때 그 춘생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면서 남아있다, 끝끝내 남아있다가 죽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해주는 진정 아름다운 용기를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아. 그래서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대 의의로 남아있어. 다시 올 거야. 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아침에 버스를 타고 있는데 기다리는데 너무 안 오는 거야 버스가. 그래가지고 떨면서 기다렸나? 내가 30분이 지나니까 오나? 같이 기다리던 아저씨 한 분이 하시더니 그 아저씨 한 분이 가르치려고 해서 차 막히던 길이 뚫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이 되겠냐마는 웃기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을미애랑 평정창이 창의 풍물을 봤거든?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 진짜 좋겠다. 애들이 하다 그래 그래 가서 잘하고 또 연락해. 그래. 을미년 그러니까 1895년이죠. 고조 황제의 부인 우리 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대궐 안에서 살해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을미애란이라고도 하죠. 평정창이란 황후의 시해 소식 그리고 친일 내각 수립으로 인한 그런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외로운 사람들의 중심이 돼서 잘못돼가는 나라를 잡아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김홍수 친일 내각이 공무의 서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날은 1899년 11월 28일 새벽 인철수를 중심으로 33대 의인들이 국수가 아닌 평정의 가슴으로 모였다는 일이죠. 선생님은 그 평정창의 중심에 서 있던 인철수라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시기가 아니라거나 몰로비 사건. 범죄 실시. 자신을 버리고 워크업. 우연하게 나서 역 무시. 부패. 실패했지만 무사를 위해서 그 울음을 이어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영장, 구속, 부패.